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 원래 마케팅 회의 때문에 거래처를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정부 기관에서 뭔가 체크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체크가 끝나고 이제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계속 길어지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취소가 돼 가지고 스케줄이 붕 떴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붕 뜬 김에 BMPCC 6K 소개를 마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좀 차를 가다가 공원이 보여서 세워가지고 대충 들어왔어요. 자, 일단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BMPCC 4K는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하면 지겹겠다 싶어가지고 달라진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달라진 점, 첫 번째, 마운트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 포서즈에서 캐논 EF EOS 마운트로 렌즈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센서가 바뀌었어요. 센서가 마이크로 포서즈에서 슈퍼 35 사이즈로 바뀌면서 6K로 4K에서 6K로 딱 그것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BMPCC 4K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별달리 설명드릴 거는 없어 보이고,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BMPCC 4K를 쓰다가 HDMI를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날렸냐면은 위에다가 보조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 HDMI 케이블을 딱 꼽고 이 배터리에서 보조 모니터로 전원을 끌어내 가지고 전원을 딱 켜는데 바디 쪽에서 뭔가 틱 하고 살짝 조그맣게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HDMI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듈이 날아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V마운트 배터리라는 게 전원이 좀 강력한 전원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에서 이제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HDMI가 그것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은 주변에 장착하는 장비들, 모니터라든가 뭐 녹음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하나에서 일로 뽑아 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기기들은 각자 배터리를 꼽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하고, 만약에 저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의 V마운트 배터리에서 모든 것의 전원을 다 공급한다 그러면 카메라 전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변 기기들의 전원을 다 올리고 제일 마지막에 카메라 전원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카메라 자체적으로 이 뭔가 과전류가 들어가지 않는, 과전류가 들어가도 카메라가 꺼져 있으니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그런 구조. 꼭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같죠? 소스 기기들 먼저 다 켜고 제일 마지막에 파워 앰프 켜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 거 다 켜고 제일 마지막에 카메라를 켜야 된다는 거죠. 자,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터리 먹는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 BMPCC 4K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가장 밝게 했을 때 소비 전력이 22W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6K니까 4K보다 전원을 더 많이 먹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 캐논 거 LP-E6인가 그 배터리를 딱 꽂아 가지고 4K하고 6K 두 개를 녹화를 딱 눌렀는데 4K가 6K보다 전기를 좀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꽂았을 때 4K에서 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는데 6K 정도 되면은 요걸 꽂아서 한 4시간 반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98W 짜리거든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량을 꼭 10%를 남겨두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8W 짜리면은 한 9.8W 정도는 항상 여기 남아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가지고 80W? 80 몇 와트 정도 쓰게 되겠죠. 그래서 한 4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좀 뭐 차이 나는 거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저는 이 왼쪽에 고무 뚜껑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 가지고 그걸 다 잡아 뽑았어요. 그걸 원래 가위로 다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가위로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힘 줘가지고 이렇게 잡고 쭉 당기면 그 커버가 뚝뚝뚝뚝 3개가 다 빠져요. 그리고 집어넣을 때는 무슨 뭐 좀 휘어지지 않는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쿡쿡 찔러 넣으면 깨끗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이렇게 케이지 같은 거 하시면 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건 당겨 가지고 빼버리시면
뭐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일단 카메라를 켜가지고 영상이나 하나 찍어 봅시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저는 6K 2.4대 1로 촬영하거든요. 그냥 6K로 하면은 50프레임이 끝이고 6K 2.4대 1로 줄였을 때 60프레임이 나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60프레임을 쓰니까 8K를 쓸 때도 8K 60프레임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제 뭐 5K도 60프레임 많이 쓰고 뭐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풀로 촬영하는 거에서 60프레임이 안 나오면은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드 카메라를 이제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주로 추천하지 않는 카메라가 첫 번째가 에픽 W, 그리고 두 번째가 스칼렛 W. 이 두 개의 카메라는 에픽 W 같은 경우에는 8K 30p가 끝이고요. 그리고 스칼렛 W 같은 경우는 5K, 그것도 60p가 안 나왔었는데 30p인가? 5K에서 얼마나 찍죠? 저도 그게 헷갈리네요. 어쨌든 걔네 두 대 카메라를 제가 추천 안 하는 게, 풀로 센서를 썼을 때 60프레임이 안 나와서 별로 추천을 안 하는 카메라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풀로 센서를 쓰면은 60프레임을 안 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카메라 이름이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예요. 시네마 카메라. 애들은 영화 찍으라는 거죠. 24p로. 야씨, 앞으로 영화가 계속 24p를 고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50프레임. 주력이 60프레임이 되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카메라를 다시 사라는 얘기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그래서 2.4대 1로 해가지고 녹화를 먼저 누르고, 자, 싱크로 맞추고, 이 상황에서 AF를 한번 봅시다. 저 앞에 AF보다 노출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제브라가 가득 뜨니까 한 5.6 괜찮네요. 자, 그리고 AF 작동. 그러면 이렇게 4K를 쓸 때보다 이게 AF가 조금 더 먹이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K에다가 메타 본즈를 꽂아 가지고 AF를 누르는 것보다는 얘가 빨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시어드 렌즈보다는 얘가 조금 느리고, 그리고 어댑터를 낀 거보다는 얘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상태로 이제 펜을 한번 돌려보죠. 펜 좌측으로 펜을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4K로 보시게 될 테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6K 2.4대 1이라도 상하도 그렇고 좌우도 그렇고 4K를 좀 많이 넘어서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촬영되고 있는 이 영상을 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펜을 한번 이렇게 넣은 것과 실질적으로 제가 돌려가지고 찍은 것, 야, 큰일인데? 저 이거 아무래도 저 손떨림 보정 켜놓은 것 같아요. 그러네, 손떨림 보정을 켜놨어요. 자, 손떨림 보정 껐고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게 6K 풀로 해가지고 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마 편집 프로그램에서 제가 패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 이 두 가지. 자, 6K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점에서 좀 장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커다란 삼각대 없이 가벼운 삼각대를 들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산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기타 장비들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 혼자 들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렇게 6K를 써가지고 이 화면을, 그 카메라 렌즈 웍을 주는 건 정말 행복할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6K가 4K보다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냥 일반 화질 면에서도 뭐 노이즈라든가 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6K가 4K보다 나은데, 핵심은 가격이죠. 가격이 따블이에요. 호구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품을 받고 딱 보니까 6K가 4K보다 딱 2배 비싸잖아요. 지금 4K가 190만 원 정도, 환율 때문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380만 원 정도 하니까 가격이 딱 따블이에요. 야, 이거 센서 하나 바꿔주고 하우징 조금 개선했다고 그게 2배가 바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가격 결정은 판매자 고유 권한이라고 홈페이지 적혀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죠. 아, 이게 또 하우징만 바뀐 게 아니고 이 안에 쿨링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쿨링 할 수 있는 이 홈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위로 빨아들여 가지고 아래로 내뱉을 텐데, 그런데 이게 구멍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한 2배로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 4K 쓸 때 케이지를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카메라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레코드를 눌렀는데 한 20분 정도 촬영했나? 이 안에서 팬이 계속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가지고 카메라가 멈춰버리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니까 되살아나는 그런 식으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지를 꼭 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아래 이제 나사로 4분의 1인치 나사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 나사를 타고 열이 전도가 돼요. 이 알루미늄 케이지로. 그러면서 알루미늄 케이지가 히트싱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지를 꽂으면 다운이 안 되는데 얘는 6K가 열을 좀 더 많이 내는지 이 구멍이 좀 커진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보이네요. 일단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거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구입해 가지고 이 뚜껑 깐지 지금 오늘이 3일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수월하지 않은데, 특징은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시네마 카메라, 그리고 포켓 사이즈. 포켓은 솔직히 뻥인 것 같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작게 세팅을 했는데, 이거 지금 배터리를 이렇게 뒤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손떨방을 딱 켜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 뒤로 카메라를 빼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 저는 이 외부 모니터를 지금은 장착을 안 해두니까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가 살짝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고 촬영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고 평상시에 촬영할 때는 묶어 놓고 15mm 로드를 앞으로 이렇게 쭉 빼놓고 위에다 모니터를 달아놓고, 그리고 이 상태로 촬영을 해요. 뭐 요 모양새가 되면 그래도 보기는 나쁘지 않은데, 뒤에 모니터 끄는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쓰지도 않을 때 모니터가 켜져 있으니까 저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일단 단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HDMI 하나 나와요. 그 밖으로 출력을 뽑을 수 있는 게 HDMI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소니라든가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HDMI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 보고 단점이라고 말하면 좀 차별인 것 같긴 하지만,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시네마잖아요. 시네마 카메라에 아웃풋이 하나밖에 없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별도의 액세서리, 그러니까 배터리 그림 말고 좀 그렇게 아웃풋을 다양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여기다 장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가 너무 커요. 포켓이라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뭐 카메라 너무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5mm 로드에다 꽂아놓고 뭐 19mm 로드를 꽂았다. 19mm 로드를 꽂아도 로드 밖으로 카메라가 튀어나와요. 특히 오른쪽이. 알렉사 미니 LF가 폭이 125mm예요 12.5cm. 이거는 125mm면 요만할 텐데 옆으로 이만큼 더 튀어나와 가지고 이 폭이 너무 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뭐 짐벌에 장착할 수 없다는 것들도 있고, 어떤 공간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 폭 때문에 옆으로 자꾸 넓어지니까 이 집어 넣어야 되는 기계 같은 것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옆으로 자꾸 커져요.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알렉사 65라든가 어쩌면 알렉사 LF도 이제 예전에 그 기존의 HD나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이 폭이 좀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 알렉사 LF가 한 이 정도 폭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 앞뒤로는 짧은데 폭이 기존 시네마 카메라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넓어졌다는 거죠. 뭐 하긴 뭐 이 정도 폭 가지고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짐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들어가는 짐벌은 최소한 60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생각할수록 조금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그냥 첫 인상 정도 되니까 앞으로 이제 촬영하면서 좀 더 뭔가를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